일 동안 법인 결산과 세무 조정 같이 공부하게 될 김강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책 잠깐 보시면 엄청 두껍죠? 예. 이게 3일 동안 하기에는 양이 많죠, 실은. 그래서 꼭 중요한 사항,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법인 회사들이 꼭 알아둬야 될 사항 위주로 한번 쭉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은 아무래도 이제 법인세 기본과 그다음에 이제 자산부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 세무조정 관련된 얘기 하고요. 그다음에 둘째 날이 이제 계정 과목별 세무조정을 아마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별 세무조정 뭐 접대비, 기부금부터 해가지고 외환, 뭐 퇴직급여, 뭐 대손 뭐 이런 거 있죠. 쭉 할 거고. 그래서 아마 세 번째 날 오전까지는 그런 얘기 할 거고 이제 오후에 이제 각종 공제 감면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첫 시간은 조금 이제 쉬운 군 얘기부터 이렇게 쭉 한번 해볼게요. 법인세 하기 전에선, 여러분, 법인세는 좀 알아둬야 될 얘기들이 좀 몇 개 있죠.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법인의 결산과 우리가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산이라고 하는 행위는 뭐를 만드는 걸 우리 결산이라고 하죠?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결산이라고 하죠? 네. 그렇잖아요. 자, 보시면, 첫 시간은 이제 기초적인 얘기들, 그 외 법인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만 잠깐만 좀 몇 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쉬운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자, 우리, 이제 우리가 표현하다 보면은 꼭 구분해야 될 용어가 얘하고 서로 다르다는 건 다 아시죠? 이거는, 이거고, 회계상의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고, 얘는 법인세법상에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세금 내기 위해서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그 세무 조정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이 기업에서는 수많은 회계상의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죠.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 거래나 사건을 이제 회계 장부를 작성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 놓는 장부 이름이 우리가 보통 이제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업무 보실 때는, 분계장을 예전처럼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죠? 입력하는 게 이제 분계장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정 과목별로 장부가 만들어지죠. 이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절차도 보통 이제 모르고 일을 할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계정 과목별 만들어진 장부에 근거해서 뭘 만드냐면 시산표를 만듭니다.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만드는 시산표를 뭐라고 해요? 어떤 시산표가 있죠? 실무에서는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게 있죠? 합잔. 왜 우리 저기 결산하기 전에 보면은 합잔을 꼭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일을 하라 뭐 그런 얘기 하죠? 합계잔액 시산표를 확인해야지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에서 순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정후 시산표인데, 요 사이에 하는 업무가 우리, 결산분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정후 시산표라는 거는, 이게 이제 수정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재무제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절차나 순서가 따로 있는데 제일 기본이 뭐부터 만드는 거냐면 먼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 만들기 전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뭐부터 만들 거예요? 원가명세서를 만들죠? 우리 상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야 뭐 물건을 사면 되는 거니까 원가명세서가 따로 필요 없지만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이 원가명세서 만들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만들고 손익계산서. 대신 이제 국제회계기준 IFRS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뭐라고 해요? 다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요거 다음에 다시 우리 뭐예요? 요거 만들고 난 다음에 뭐를 꼭 작성해야 되죠? 우리 이익영처분 계산서라는 거 만들게 돼 있죠? 네.
아니, 저기, 쉽게 얘기해서 뭐 재무제표 만드는 순서 절차 정도는 알아야지 뭐 얘기가 되잖아요. 그지? 근데 경력이 오래됐는데 재무제표도 혼자 만들 줄 모르면은 세무 조정할 수가 없죠, 솔직히. 회계도 모르는데 법인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 기초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서 뭐가 작성돼요? 이거 만들죠? 예, 그거 이제 여기까지 만들고 끝나는 회사분들은 이제 뭐냐면 뭐를 안 받는 회사. 외부감사를 적용받지 않는 회사는 여기까지 만들면 끝내죠? 근데 외부감사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다음에 뭐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외감 받으면 현금흐름표도 작성해서 우리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죠, 법인세법에는. 그죠? 네, 그래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다음에 뭐 주석을 이제 기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회계상의 업무를 끝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실은 뭐 여기도 뭐 표현하지만은 어쨌든 이 재무제표 만드는 요 과정까지를 우리가 뭐라고요? 결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좁은 의미의 결산이라는 게 여러분 이 결산 수정 분계를 한다라는 게 결산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좀 넓은 의미의 결산은 이 회계상의 결산 수정 분계부터 해서 저 재무제표를 모두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 결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끝나면 여러분 실은 이제 마감과 별개로 회계상의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세법에 맞춰서 세무 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산은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인세 그 법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결산서 뭐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결산서가 바로 요 재무제표 얘기지. 네. 결산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우리가 법인세법에 맞추게끔 다시 조정을 해주는 것, 변환을 시키는 거지. 왜냐면 회계는 회계만의 룰이 있고 법인세는 법인세만의 룰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회계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재무제표 만들 때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다 어느 주의를 적용해서 작성한다고 그래요? 어느 주의로? 회계는 어느 주의? 발생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발생주의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들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런데 법인세는, 여러분, 법인세법은 발생주의가 아니라 어느 주의를 적용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결정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법인세법이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네. 세금을 얼마를 낼 건지, 그러면 얼마를 빼줄 건지, 그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법인세법은 자기만의 룰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용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주의하고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서로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른 부분을 바꾸는 걸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구분한다. 그래서 아주 기본 얘기인데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 자기가 결산을 공부하는지 조정을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이지만 결산은 어디까지 재무제표 만드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회계 영역이고 조정이 법인세 영역입니다. 그러면 기본 전제가 회계가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법인세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회계에서 쉽게 해서 법인세법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게 바로 이 과정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했으면 여러분 쉬운 얘기했어요. 자, 기초적인 얘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가 과세 원칙이죠. 과세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세금을 낼 때는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이게 과세 대상입니까? 안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법인세에 맞춰서 이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이걸 애매모호하다, 뭐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한 예로 할게요. 한 예로 어떤 회사에 공짜예요. 무상으로 100만 원의 돈이 법인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통장에. 만약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이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법인세 내요, 안 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회사가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에 법인세 내야, 안 내요? 내죠? 그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해준 거 없어. 여러분, 뭐 해준 것도 없어. 근데 만약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어. 이건 세금 낸다, 안 낸다?
아주 쉬운 얘기지만 여러분, 법인세 기본 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내야 안 내요? 내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세금 내요. 법인세는 여러분, 물건을 팔든 사람이 일을 해주든 공짜든 안 가려요. 다 과세해. 이걸 우리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지. 이 단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포괄주의라고 하잖아. 응? 포괄주의고,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는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해요. 이 표현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냐,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세금 내니까. 법인은 그 기업의 순자산이 1원이라도 늘어난 건 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어렵게 쓰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던지는 거지, 순자산이라서. 그래서 법인세 배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세금 내요, 안 내요? 그러면 뭐예요? 아, 고민하지 마. 다 내는 거야. 다 내는 게 법인세의 기본 원칙이고, 단 그거 있어요, 여러분. 안 내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뭐라고 그러면, 자, 이거는 안 내도 돼. 라고 정해놔요. 자, 누가 낸 돈은 법인세 안 내. 누가 낸 돈은. 기업의 순자산이 늘어나긴 늘었는데, 누가? 그렇지. 출자자. 주주가 출자한 금액은 제외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주가 출자했으면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벌어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지, 주주가 출자한 돈 자체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해버리면 원래 그 돈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원래 뭐 사업 필요해가지고 5억을 출자했어. 그러면 거기다 놓고 20% 세금 때리면 내가 원래 하고 싶던 거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주주의 거래, 즉 주주가 출자한 거는 제외하고 과세하고, 또 하나는 이 단어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뭐라고 여러분? 입금불산이라고 얘기하지, 입금불산이? 네. 이걸로 정해진 거 외에는 다 과세야.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법인세법을 기존에 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저기 입금 산입 규정이 있어요, 입금. 근데 입금 산입 규정은 막 뭐라고 막 써놔. 근데 근데 뭐라고 쓴 것만 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줄이 되는 거야. 여기서 정해둔 거는 예시적으로 얘기한 거고, 요거 빼고도 순자산을 1원에 넣으면 다 과세시켜버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입금으로 불산입된 게 뭐 있는지 이견을 빼고는 나머지 다 과세 대상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모르는 돈이 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우리 그 재무제표 만들 때 공짜 이익이 있죠. 공짜 이익. 자산이 공짜로 생겼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산 수익. 이거 법인세 내야 안 내요? 과세하지. 자산 공짜 생겨 과세해. 그렇죠. 부채가 공짜로 없어지는 걸 뭐라고 불러? 그렇지. 채무면제. 그럼 그렇잖아. 이거 다 과세해. 근데 왜 과세해? 공짜인데. 그러지. 뭐 모르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공짜인데 뭐로 과세해? 뭐 물건 판 것도 아닌데? 이거 법인세는? 그런 거 없어. 다 과세시킨대. 뭐 이런 얘기야.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아주 쉬운 얘기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볼 때 입금불산이 뭐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지, 입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닌 거야. 원칙도 다 과세시키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개인들은 조금 다르죠. 개인의 소득세법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 그럼 공짜로 생긴 거죠. 그건 소득세 내 안 내? 안 내죠.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에 모르는 돈이, 내가 보이스피싱 한 것도 아닌데 모르는 돈 100만 원 찍혔어. 그럼 소득세 내 안 내? 안 내. 그렇지. 예. 왜냐면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면 일반 개인들은 이런 거는 아무리 공짜가 생겨도 과세. 오히려 누군가한테 받은 게 명확하면 증여세는 낼 수 있지만 소득세는 안 내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를 소득세법에서는 얘하고 반대되는 개념에 무슨 주의라고 하죠? 이거를 열거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과 법인이 조금 달라요. 열거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한다라는 게 소득세법의 룰이고, 법인세법의 룰은 달라요. 나는 열거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과세해. 안 하는 것만 몇 개 정해줄 테니까 그건 잘 보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법인세법의 종류예요. 법인세법은 우리가 큰 틀은 법인세법을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몇 개의 법인세를
법인세로 나누어서 과세를 시키죠? 자, 그럼 봐봐요. 이거 매년, 자, 우리 이제 수업할 때 여러분, 매년 보통 과세 기간, 각 사업도 소득을 각 사업연도를 얼마부터? 1월부터 12월 31일 기본으로 할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12월 30일이 이제 과세 기간 종료일이에요. 사업도 종료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1년 동안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게 뭐라고 하고? 그런 법인세를 각 사업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지? 예.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치?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있죠? 예, 그러지?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법인세 하면 하나인 줄 알지만 정확하게는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12월 말 결산하는 회사가 법인세는 3월 말까지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에 대한 법인세를 뭐라고 부르는 거고? 각사함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죠. 근데 3월 말에 신고할 때 여러분 실은 이것만 신고하는 거야? 다른 애들도 해당 사항 있으면 신고하는 거야? 다른 부분도 해당 사항 있으면 신고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요 중에서 3월 말에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 들어갈 거 총 몇 개나 돼요? 요것만 3월 말에 신고하겠어? 여러분? 아니죠. 다른 것도 있으면 해야지. 아니,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제 실무하면서 제가 중요한 서식은 다시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법인세 세무조정한 내역을 쭉 보면은, 관련 사항이 있으면은 3월 말에 신고될 때 같이 들어와,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총 이게 몇 개가 같이 들어갈까? 응? 3개가 같이 들어가야죠? 네. 자, 무슨 소리냐면, 잠시만요. 한 번만. 뭔 소리냐면, 잡아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245페이지 한번 보세요. 245페이지. 많이 보셨어요, 이거. 자, 봐봐요. 245페이지가, 자, 여러분들이 법인세 업무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왼쪽 칸하고 오른쪽 칸으로 나눴죠? 그럼 왼쪽 칸은, 봐봐요, 여러분. 자, 세로로 쭉 쓴 거. 동그라미 1번, 각사음도 소득금액. 동그라미 2번 과세표준 계산 밑으로 내서 동그라미 3번 산출세액 계산, 동그라미 4번 납부할세액 계산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느 법인세에 대한 얘기예요? 각사함도 소개된 법인세 얘기야. 그러니까 왼쪽 다 하고 오른쪽 두 칸까지. 그럼 그 밑에 박스 봐봐요, 여러분. 동그라미 5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죠? 동그라미 6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죠? 합해서 7번에 세액의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하게 관련 사항만 봤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가장 많이 보는 서식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몇 개 법인세가 3월 말에 신고 들어가지고 그러면 몇 개 하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더 있다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최소한 얘네들이 언제 세금을 내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매번 내는 건 아니지. 이게 메인이니까. 근데 얘네들도 보면은, 야, 이런 거는, 이런 때는 조심해야 돼. 이거 내야 돼. 뭐 예를 들어. 요거 낼 수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총 몇 개가 3월 말에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세개 개라는 게 바로 이 3개가 같이 들어오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청산할 때, 문 닫을 때 들어오세요 라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얘기를 아시죠? 뭐 이런 얘기야. 그래도 좀 여러분 복잡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얘기, 최소한은 뭐 언제 뭐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언급을 할 거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언제 내시냐? 청산소득은 언제 내세요? 미완료소득이라는 건 언제 세금 내죠?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법인세도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뭐, 한 예로 여러분, 이거는 어떤 때 내는 거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뭘 팔았을 때?
그렇죠. 비업무용 토지. 그러니까 사놓고 안 쓰는 거. 그리고 주택. 그 다음에 별장. 그 다음에 뭐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딱 봐도 사놓고 여러분 법인이 공장 안 짓고 있는 거야. 그냥 사업도 안 짓고 창고도 안 짓고 놀리고 있는 거지. 일정 기간 지나서까지 안 하고 있으면 과세낸다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 법인이 직원들 사택도 아닌데 주택을 가지고 있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 다 뭐야? 투기지. 예. 그리고 이거 뭐야? 별장. 그건 뭐야?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실제로 뭐 대주주나 아니면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자기들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세금을 내야겠다는 얘기지. 그죠? 예. 그런 부동산. 그리고 이거는 뭐 청산할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완료 소득은 의미만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자본이, 그 기업의 자본이 500억이 넘어갈 때, 500억 이상인 법인만 돼요. 이게 이 미완료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투자도 안 해. 직원들 월급도 올려주지도 않아. 그리고 회사에 쌓아만 놓는 거야. 나중에 자기들이 빼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아니, 기업은 살찌고 있는데 직원들은 뭐 돈도 얼마 못 받으면서 월급도 안 올려주면서 벌어놓은 거를 회사에 쟁여만 놓으니까 국가가 그러는 거야. 야, 그건 네가 그러고 나중에 필요하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거 다 과세시킬 거야.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미완료소득 법인세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기초 용어예요. 용어. 그럼 우리가 이제 회계상에 자, 법인세법 용어로 치면 그걸 결산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법인세법에서는 과세대상 소득 또는 뭐 과세표준 해도 좋고요. 자, 여러분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그러죠. 벌어들인 총액을, 그러지? 근데 법인세에서는 수익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입금이라고 그러지? 수익은 회계상의 용어고 법인세는 입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아까 이제 법인세는 자기만의 룰이 있는 거야. 세법이 회계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법은 약간 회계가 뭐냐면 같은 개념이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마인드가 강해. 옛날엔 더 심했지. 옛날에는 회계 네가 뭔데? 나는 나만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하잖아요. 근데 법인세는 아직도 뭐라고 불러요? 대차조사표로 부르지? 여러분들 혹시 그 책 같은 거 보면은 대차조사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대차조사표 부르잖아. 요즘엔 재무상태표라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이나 상법은 아직도 대차조사표라고 그래. 왜? 재무상태표는 회계 네가 부르는 일인지 내가 너 따라다녀야 되겠냐? 너는 그렇게 불러? 나는 나대로 갈 거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책 보면서도 대차조사표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법인세 원래 용어야 그게. 나는 그냥 원래 쓰던 대로 쓸 거야 이런 얘기야 법인세는. 그런 개념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몇 개는 알아야 되잖아. 회계는 수익이고 법인세는 입금인데 여러분 이것도 수익 잡고 이거는 과세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똑같으면 이건 조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예. 세무조정이라는 게 그잖아. 그렇죠? 같은 거 하는 게 아니잖아. 회계가 수익인데 법인세는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걸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불러? 이렇게 조정하는 걸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지. 이거는 가산해서 조정하라는 거야? 차감해서 조정하라는 거야? 차감하라는 얘기지? 회계상의 수익이 잡힌 거를 법인세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입금 불산이로 빼라 이건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빠지냐 이런 거 우리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지? 다시 한 번만, 여러분. 회계상으로 수익인데 법인세에서는 입금 후, 수익이 아닌데 법인세는 입금으로 보겠대요.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그지?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이런 거예요. 이건 뭐라 불러? 이렇게. 회계상은 수익이 아닌데 법인세에서는 과세하겠다. 이건 입금, 산입.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 거고?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그러죠. 회계는 수익인데 법인세는 과세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가 잘못해서 만약에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안 내도 될 세금을 냈어. 그럼 국가가 세금 많이 냈다고 돌려주죠? 환급해주지? 돌려줄 때 원금만 돌려줘? 이자도 쳐서 돌려줘요? 이자 치죠? 이자 포함해서 돌려줘. 1.2% 이자를 줘, 연이자로. 그러면 이자 받았어.
회계에서는 분명히 이자 수익이지.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그 과세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렇죠. 자기가 돌려주면서 또 세금 내라고 할 수 없잖아. 수익은 맞아, 회계상으로는. 근데 법인세는 야, 과세하지 마. 야, 내가 준 건데 또 과세하면 되겠니? 예, 그런 건 입금 불산입으로 빼. 이런 얘기지.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간 대표적인 예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개정 과목 중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있어요. 회계는 자기주식을 팔면, 여러분, 자기주식을 사간 사람은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주주와의 거래로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넣으면 안 돼. 과세하면 안 돼. 수익 아니라고 봐. 근데 법인세는 뭐라고 보냐면 그런 게 어딨어. 너 팔아서 이익 나왔다며.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아서 이익 나온 게 중요해. 이익 나왔으면 너 세금 내야지. 네가 수익으로 보든 안 보든 나는 몰라. 난 관심 없어. 나는 세금 내게 할 거야. 그래서 얘는 과세는 들어와야 돼. 그럴 때는 세무적 뭐로 하면서 입금, 산입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쓴다는 거지. 그죠?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한번 그래도 있잖아요. 요 얘기는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조금 기본은 같이 해놓고 올라가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몇 개만 추려서. 자, 한 번만 더. 여러분, 회계상의 비용이래. 그럼 법인세는 뭐라고 그래, 비용을? 손금, 그렇지. 손금이 똑같이 되는 건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손금이 안 되니까 조정을 하는 거죠. 야, 넌 비용이야? 나 손금 안 봐줄, 손금을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이거 조정하는 거 연습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손금 불산입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는 잠깐만 가산조정이에요? 차감조정이에요? 가산조정이죠? 예. 그잖아.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접대비. 회계는 접대비를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다 비용이죠? 근데 법인세는 뭐라고요? 그렇게 되면 네 마음대로 다 쓰게? 안 돼. 한도 정해놔. 한도까지는 되고 한도 넘어가면 나 송금 못 봐줘. 송금 불산입으로 해줘야 돼, 너. 이런 얘기죠. 예, 그런 것들. 자, 마지막. 회계상으로는 비용이 아니라는데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본대요. 알겠죠? 예, 이런 것도 세무 조정해야 되죠? 뭐라고 하면서? 손금 산입.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세무 조정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총 네 가지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두 개는 가산조정. 더하는 애들 가산조정이고, 얘하고 얘는 가산이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차감조정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세무조정 연습은 가산조정, 차감조정에 대해서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건지 개정 과목별로 보통 쭉 공부를 시키는 거지.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해보신 분들 이 4개 중에서 여러분 하나만 더. 실제로 어느 하나의 세무조정이 전체 세무조정의 80% 정도를 차지해.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종류는 누굴까? 제일 많은 내용이 담고 있는 게? 그렇지, 이거지. 이게 세무조정의 대부분이야, 실은. 그렇죠? 아니,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법인세는 규제에 대한 법이야, 규제. 회계는 비용 쓰면 다 비용이지. 근데 법인세는 안 돼. 어느 선까지만 난 손금, 그 선 넘어가면 손금 안 봐줘. 그 얘기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접대비 한도 초과, 기부금 한도 초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임,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임, 퇴직급여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임,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손금 안 돼. 이런 얘기죠. 안 되는 게 뭐야?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제일 케이스도 많고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법인세에 대한 얘기다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자, 먼저, 그 다음에 첫 시간이니까, 먼저 올해 개정된 거 중에서 꼭 아셔야 될 거.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됐지만 올해 3월 달에 법인 업무 하시면서 꼭 아셔야 될 내용들만 한 번만 더 볼게요. 47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 개정세법 중에서 중요한 것만 좀 추려드릴게요. 1번. 1번에 1.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 인하.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까도 그랬지. 저기 세금 많이 내면 되돌려줄 때 원금만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도 되돌려준다고 그랬죠? 이자 몇 %로요? 1.2% 연. 원래 1.8%인데 1.2%죠? 그렇게 돼 있고, 아마 또 이것도 올해도 좀 변할 것 같아요. 올해는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고. 자, 3번. 자, 2월 결손금의 2월 공제 기간 확대라고 돼 있죠? 우리가 알죠, 여러분? 결손금 2월 공제 기간이 작년부터죠, 실은. 작년부터 10년에서 몇 년으로 늘어났어요? 15년.
15년으로 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올해 개정된 거, 2020년도, 22년도에 개정된 거 보니까 우리 결손금 소급공제도 기간이 늘어났죠? 1년에서 2년 늘어나지? 무슨 소리냐면, 자, 다시 여러분. 이거 나왔으니까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보고, 뭐냐. 이건 지울게요. 여러분, 결손금도 돈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결손금도 돈이다? 결손금도 잘만 모아놓으면 나중에 세금 안 낼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럼 그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죠? 응? 결손금. 자,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2021년을 기본으로 볼게요. 2021년 있고, 20년 있고, 자, 어떤 회사가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야. 그러면, 자, 이게 결손금이죠. 과세소득이 마이너스니까. 여러분, 근데 작년은 플러스 했어. 그러면 올해 마이너스를 작년도 신고한 거로 다시 거꾸로 가서 작년에 1억 기준으로 이제 법인세를 냈는데,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올해 마이너스 났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작년도 과세소득에서 퉁쳐서 차감해서 0으로 만들고 1억 기준으로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지? 네, 결손금을 그렇죠.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는 여러분 작년도에 세금 낸 게 있으면 나 작년도 세금 낸 거 돌려주세요. 퉁칠 테니까 올해 결손금하고 이럴 수 있지? 이걸 우리 무슨 공제라고 그러죠? 응? 그렇지.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이 안 보여. 입이. 그래가지고 소리는 들리는, 웅성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뭐라는지를 못해가지고 소급공제 여러분. 네, 소급공제라고 그러죠? 이거 결손금의 소급공제라고 하잖아. 그렇지? 자, 다시. 소급공제는 다 해줘요? 일부 기업만 해줘요? 일부 기업만 해주지? 어느 기업만 해줘? 중소기업만 해주지?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정리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거 몇 년 해줘, 몇 년? 1년만. 뺏기는 건 1년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올해부터, 2022년부터 몇 년으로 제가 늘어났다고요? 2년. 그렇지, 올해부터. 근데 아직까지는 작년 기준 1년이지. 예,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 결손금의 소급공제라고 부르지. 그죠? 자, 다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건 써먹었죠. 여러분, 결손금 1억 원 써먹었잖아. 그럼 남은 결손금은 얼마? 이제 4억 남았죠? 그러면 요거를 앞으로 낼 세금에서 빼줄래? 이러니까. 과세 대상 속에서 빼줄 거야? 이런 얘기지. 그래, 빼줄게. 그래서 2억 이렇게 다 빼주는 회사가 있고, 아니야, 이거에 60%만 해. 라고 해서 1억 2천 이렇게만 하는 회사도 있죠? 그래서, 결손금이 많은데 왜 이거밖에 안 해줘? 아무리 많아도 너네는 요거에 60%까지만 해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2억을 다 빼주면은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고? 0. 여기는 결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60%밖에 못하니까 과세 대상 과표가 얼마가 되고? 8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 그래서 1번 이걸 결손금의 어느 공제라고 부르죠? 2월 공제죠. 그래서 이때 2월 되는 결손금을 2월 결손금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건 그냥 결손금. 그 결손금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2월 결손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이렇게 100% 다 해주는 거는 어느 회사만? 중소기업. 여기 60%만 해주는 거 비중소기업이 되겠죠, 여러분? 자, 세 번째 2월 되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5년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적용 시기가 200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 과세표준부터 적용되어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가 2001년 1월 1일이 이건 2001년 3월 말에 신고한 것도 포함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2021년 3월 말이라는 거는
2020년도 법인세 신고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급해서 이렇게 작년부터 이게 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15년이다는 얘기지. 이제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약간 기업한테 유리한 정책도 나와요, 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식으로 따라가는 거지. 왜냐면 미국 애들이 이게 백하는 거, 캐리백이라고 하거든요. 소급 공제가 2년이고 2월 공제가 20년이야. 미국은 이것을 20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은 거기까지가 한 번에 가긴 그러니까 15년 딱 가는 거지. 왜? 그래서 옛날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트럼프가 뭐 17년 동안인가 소득세 안 냈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한 20년 전인가 트럼프가 이 적자로 확 낸 적이 있었어. 대통령 하기 전에. 그래서 대통령 할 때 선거할 때 말 많았거든요. 야, 쟤는 10몇 년 동안 세금도 안 낸 놈이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중에 깠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자기가 20년 전인가 1조인가를 파산 신청을 한 거야. 결손을 낸 거지. 야, 나 1조 까먹었어. 뭐 그런 거야. 근데 거기는 20년 이월하니까 까고 하더라도 그렇죠. 몇백억씩 벌어봤자 뭐 1조 되려면 멀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 세금 안 낸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납부 실적만 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얘 세금 안 내네. 그랬더니 야, 나는 그 전에 엄청 깐 거야. 마이너스 난 거야. 그래가지고 세금 낸 게 없었던 거지.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 딱 보고서는 아무 말 못 했잖아요, 이제. 맞네?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걔들은 그렇게 기니까. 근데 우리 식으로는 상상을 못 했지. 우리는 10년 줬거든, 이제 그동안.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15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고. 자, 그럼 다시 하나만 더. 여러분, 이것만 있냐, 그러면? 아니. 너 결손금 있지? 결손금이 그렇죠? 이렇게 소급하거나 이월되지 않고도 올해 발생한 어떤 특정한 이익이 있으면 걔하고 퉁칠 수 있어. 그래서 그 이익하고 퉁치면 결손금을 쓴 걸로 보고서 세금 안 낼 수 있어. 그 이익은. 그렇죠? 그런 이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 이익이에요. 아까 우리 여러분 공짜 이익 있죠, 공짜 이익. 얘들 세금 낸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공짜 이익이 생기면은 세금 안 낼 수 있어. 뭐하고 퉁치면은? 결손금하고 퉁치면. 근데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거를? 결손금을 뭐 했다고 불러? 보전했다고 그래. 결손금을 보전시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특정한 이익하고 퉁쳐 이런 얘기야.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얘는 지금, 소급은 뭐 1년, 2년, 뭐 여기는 15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보전하는데 결손금 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기간 제한 없이 옛날 거라도, 아주 오래된 옛날 거라도 보전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거 하나 배우면서 이제 저런 내용까지 아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결손금은 총 몇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 가지. 그렇죠? 소급공제, 이월공제, 보전. 그렇지? 소급공제, 이월공제, 보전.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지금 이제 2월공제 기간이 늘어났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죠?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양가로 거기 3번에 결손금에서 양가로 2번에 각사도급 100% 공제. 아까 100%짜리, 60%짜리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말하는데 이런 특수한 기업들도 이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반 기업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별로 안 보셔도 괜찮아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여러분 접대비. 여러분 올해 접대비가 두 가지가 바뀌었죠. 그렇죠? 자,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접대비 규정이 잠깐만요. 뒤에 나올 텐데 우선 이것만 하죠. 뒤에 나오겠지만 거의 잠깐만 보고 올게요. 여러분 두 장만 넘겨보세요. 50페이지. 그거부터 봐야 돼. 13번 적격 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인상이죠. 여러분 원래 접대비가 법적 증빙, 이게 적격 증빙이라는 게 법적 증빙 맞잖아요. 뭐 예를 들어 쉽게 해서 법인카드나 뭐 이런 거 쓰는 거. 10,000원 넘으면은 반드시 법인카드 써야 되겠죠. 그런데 10,000원이 얼마로 바뀌었대요? 30,000원. 그렇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경비하고 동일하게 30,000원으로 통일시켰지. 왜 우리가 기존에 보면은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가 30,000원 넘는 것만 법적 증빙 받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여기는 접대비도 이제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바꿨다. 경조사비는 똑같이 200,000원이고, 경조사비는 불변하고 200,000원이고,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바뀌었다. 요거 하나 접대비 바뀌었고, 다시 두 번째 접대비 바뀐 규정이 두 장 앞으로 오세요. 47페이지.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 선전비 기준금액 인상이죠.
자, 그래서 자, 접대비는 한도가 있지만 광고 선정비는 한도가 없죠. 한도 없는 경우 광고 선정비,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 선정비 기준금액 인상이 자, 개정된 거 보시면 좌동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광고 선정비고 전액 손금 잡지만 특정인 대상이면 여러분 연간 3만 원, 개당 10,000원짜리가 연간 5만 원, 개당 3만 원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요거 밑으로 가는 건 다 광고 선정비로 보고서 접대비 판정 내리지 않겠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쉽게 해서 이게 제일 많이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이제 보험회사나 차량 딜러들 있죠. 그분들은 이제 보통 요즘에는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우리 보면 거기 뭐 노트 공책이나 볼펜에다가 뭐 우산 같은 거 선물로 주면서 이름도 쓰고 어느 대리점도 어디에 누구 전화번호 쓰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 고객이야. 제가 그런 사람이고 제가 우산을 해서 하나씩 드렸어. 그러면 그거는 접대비냐 광고 선정비냐 이게 논란이 많았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막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어떤 땐 접대비 어떤 건 광고 선정비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일화 시킨 거지. 야, 그 물건 하나가 10,000원이 안 넘는 물건이라면 다 물어봐? 광고 선정비. 그리고 한 명한테 선물 줄 때는 3만 원 넘지 않는 선물이라면 다 광고 선정비. 넘으면 접대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물건 하나에 10,000원을 이제 얼마로 바꿨다고요? 3만 원짜리 선물로 바꿨다는 얘기야. 내 이름 파가지고 전화번호 넣어가지고 3만 원 넘지 않는 물건 주면은 100개를 뿌리든 1000개를 뿌리든 다 물어본다? 광고 선정비 이런 얘기야. 그리고 1인당 선물로 주는 금액은 얼마? 5만 원 이런 얘기죠. 1인당으로 줄 때는 이제 그거 넘지 않으면 다 광고 선정비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10,000원, 3만 원이 3만 원, 5만 원으로 뛰었다 뭐 이런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7번. 자,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출금액의 손비 인정이 되오죠. 자, 그래서 해당 사내 근로복지금에 지출한 금액, 내국법인이나 협력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손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금에 내는 현물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건 다 손금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올라가시고, 자, 9번 감가상각 대상 개발비 범위 보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항상 논란이 있는 게 여러분 이게 개발비 우리 그 연구소에 있는 분들 있죠. 연구소 회사에 연구소에 있는 분들 여러분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개정 과목이 몇 개 안에 들어와야 돼. 몇 개만 쓸 수 있어 원래? 3개만 쓸 수 있어. 연구소에서는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야.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연구소에 있는 회사분들의 직원들은 급여라는 계정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결산 때 가면은 이름 바꿔야 돼. 급여가 아니야. 그 사람 거는 연구비나 개발비 등으로 쓰는 거야. 감가상각비도 연구비나 개발비 안에 들어가는 거야. 연구소에 들어가는 건. 그래서 이 계정을 쓰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자산은 몇 개? 이것만 자산이지. 그러지? 얘만 어느 자산에 포함시켜서 무형자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비용.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느 게 자산이고 어느 게 비용. 그러니까 연구비를 어디까지 볼 거고 개발비를 어디까지 볼 거냐 법인세에서 규정이 그동안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근데 애매모호했어. 그랬으니까 아예 뭐로 맞추라는 거야. 회계 기준에 맞추면 인정해주겠다 이런 뜻이야. 당신들이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연구비, 개발비 그 분류 기준을 따라가면 법인세도 내가 다 응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한다 이거지 이제 회계에 따라서. 그래서 그래요. 다 보세요. 대상이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제품 공정 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설계를 위해서 연구 결과나 관련 지식을 적용해 발생하는 비용,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은 기업회계 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라. 얘기야.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도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법인세법은 누구를 그대로 따라가겠다? 회계 기준을 그대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걸로 가십시오.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런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됐고.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여러분 보통 얘도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다 보니까 개정 과목 이 둘을 한꺼번에 쓰죠? 아마 여러분 회사 가서 보시면은 개정 과목 다 경상, 연구, 개발비 이렇게 쓸걸? 그지? 왜냐면 연구비도 비용이고 경상, 개발비도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용어를 하나 통일해. 뭐라고? 경상, 연구, 개발비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개발비 아니면 이렇게 경상, 연구, 개발비 이렇게 이제 보통 나올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는 개발비, 어디까지는 경상, 개발비는 회계 기준하고 같이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보시면 되고. 자, 10번. 자, 이건 뭐냐면 기부금 용어인데 우리 여러분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이렇게 용어 쓰잖아요. 근데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용어를 바꿨대. 여러분 봐봐요. 그 개정된 거 오른쪽에 개정된 거 2번 봐봐. 법정 기부금 대신에 뭐라고 쓴대? 50% 한도 기부금. 이게 명칭이네. 50% 한도 기부금. 그리고 지정 기부금 대신에 3번 용어 보세요. 3번 뭐라고 됐어? 10% 한도 기부금 이렇게 쓰겠대. 그러니까 뭐 근데 편한 대로 하세요. 뭐 이거는 뭐 말은 바꿨지만 큰 중요한 의미가 없잖아. 이제 왜냐면 이제 소득세법과 헷갈리니까. 여러분 소득세법에서는 법정 기부금 한도가 여러분 연말정산 같은 거 하거나 그럴 때 보통 몇 프로까지 해줘요? 사업소득이 내려오면 100%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법인세법은 저 50% 한도잖아. 근데 소득세는 또 100% 한도야. 그러니까 같은 법정 기부금인데 누구는 50% 누구는 5%가 헷갈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50% 한도 기부금, 10% 한도 기부금 뭐 이런 용어로 바꿨다 이거 얘기야 그냥. 응. 그러면서 하나 더 바꾼 게 뭐냐면 자, 여러분 2번에 동그라미 2번 한도 계속 보세요. 기준소득금액 마이너스 2월 결손금 대 가족을고 기준소득금액 60% 한도 뺐죠? 곱하기 50% 했지, 여러분? 이게 뭔지 아냐면 2월 결손금은 여러분 차감하는 게 100% 다 쓰는 업종이 있고 60%만 쓰는 업종이 있죠. 근데 작년까지는 이를 구분을 안 하는 거야. 2월 결손금 100% 다 해서 한도 계산한 거야. 근데 누구는 100%가 되지만 실은 누구는 60%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60% 지금 저기 적용받는 회사는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도 기준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의 60%만 빼주고 하라는 얘기야. 100% 다 안 하고. 그러니까 100% 기부금이 60% 기부금이 엄밀히 존재하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는 게 맞더라는 얘기야. 그죠? 네, 그런 의미로 만든 규정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자, 적격증빙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가상자산도 있는데 뭐 얘기 안 할게요. 가상자산은 왜냐면 거기 51페이지 17번인데 코인이자 코인. 원래 코인이 언제부터 과세되게 돼 있었죠? 올해부터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주식은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있어요, 없어요? 우리 거래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1,500 먹었어. 1,500까지 가서 팔았어. 500 먹었잖아. 500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내죠. 양도소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개인들은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양도소득이 없어. 이게 아까 열거가 안 됐어. 안 냈던 거야. 근데 이걸 언제부터 과세한다고 그래?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지? 2023년부터? 그리고 코인은 2022년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지금 유예시켜버렸죠? 네, 그거야. 그러니까 유예되기 전에 이제 나왔던 거니까 원래는 17번에 가상자산 다 법인도 다 과세하고 뭐 재산에 넣고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야? 잠깐만 보류. 1년 잠깐 보류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네, 그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정도만 아세요. 이것도 이제, 원래는 지금 과세되려고 했구나. 진짜 법까지 다 만들었구나. 그런데 나는, 좀 지금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말이 많으니까 좀 보류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55페이지 가세요. 자, 25번. 자,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등 인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회사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지금 세무드린도 조금 있으신데, 보면, 특히 이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1인 법인 같은 거, 1인 회사, 그 다음에 부동산 법인.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이 만약에 몇 채 있어. 아니 2채 있어, 만약에. 근데 더 샀다가는 이 세금 부담 많잖아. 그러니까 따로 뭐를 만들어, 보통.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들 있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야, 하나 더 욕심나는데, 내가 더 사면은 나 중과세도 받고, 취득세도 많이 내고, 어쩌고 종부세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법인 하나 설립할게. 그래가지고 그 법인에서 주택을 사는 것처럼, 또는 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는 것처럼 해요. 근데 그런 경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 왼쪽 종전 보세요. 법인의 토지 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대상인데 양도 대상이 주택별장이고 적용된 법인세율이 10에서 25%. 10에서 25%는 게 기본세율을 말해요. 기본세율 말고 추가로 10% 더했거든요. 그런데 자, 2021년부터 2021년부터 오른쪽보다 개정 법인의 토지 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인데 양도 대상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과세하겠다. 법인이 갖고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도 만약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팔아서 생긴 이득에 대해서 또 세금 내야 돼. 그리고 2번은 뭐예요? 적용세율은 기본 세율인 10에서 20%, 25% 말고 추가로 20%. 자, 다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야. 아까 제가 이게 몇 개 적어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그거 관련되는 혹시 회사가 없거나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는 꼭 알아둘 것 중 하나인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알아 몰라도 돼요. 얘네들은 세율이 몇 프로 때리겠다고요? 20% 때리겠다는 거야. 원래 10%였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막 더 때리려고 하겠지. 그렇지? 그렇게 되고, 원래 기존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건 기존 것 똑같이 몇 프로? 10%.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세기를 내고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여기 넣고 세면 됐고. 자, 5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자, 35번. 35번. 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 대상자 축소가 나오죠? 이거 뭐냐면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이 합계표가 우리 회사가 만약에 복리후생비를 썼어요. 그러면 이 표 같은 게 뭐냐면 복리후생비는, 세금 계산서 받아가지고 쓴 거, 계산서 받은 거, 신용카드로 쓴 거, 현금 영수로 쓴 거, 이거 다 구분하죠? 신용카드도 법인카드로 쓴 거, 임직원 카드로 쓴 거, 이렇게 다 구분하잖아? 그거를 계정과목표를 다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어요. 직전 사업도 수익 금액이 얼마 이상인 법인은 20억. 그렇죠? 그럼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20억인데 올해부터 얼마로 바뀌었대, 여러분? 그러니까 2021년부터 30억. 그렇죠? 네, 이렇게 써보려더라.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반드시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웃긴 게, 다른 거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법인세가 조금 그런 게 어떤 서식을 만드세요 그러면 안 만들면 대부분이 페널티가 나가죠. 가산세 있잖아. 가산세 없는 거 중에 몇 개 없죠? 가산세 없는 거 중에 하나지. 예. 매출액이 30억이 직전삼도 넘는데 이 지출증명서 합계표 만드세요. 안 만들어도 가산세는 이거 따로 없어요. 그지? 예, 그런 거야. 그래서 만들긴 하세요.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안 만들었다고 내가 뭐라고는 안 할게요. 뭐 이런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안 만들지 뭐. 그렇지? 예,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해서 우선 법인세 부분에 해당한 거고 중요한 거는 다시 또 감면 쪽은 제가 다시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네,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